밑줄근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훈효십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훈효십조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인물 누굽니까?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의 어떤 유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유언이라도 훈효십조.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자, 이곳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곳을 설명이 옳지 않은 걸 보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일단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자, 뭔가 풍수지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타났죠. 지맥 이런 거 나오니까요. 그 풍수지리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 자, 마땅히 계절마다 가서 1년을 100일 이상 머물러라. 왕이 머물러라. 자, 어딜까요? 고려시대 태조왕건과 관련된 거. 풍수지리와 관련된 지역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또 다른 말로 이제 당시의 표현 지역명으로는 서경이 되겠죠. 서경을 중시해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서경 중시. 자, 북진 정책에 의해서 서경을 북진 정책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았었죠. 누가? 왕건이요. 자, 이 서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걸 찾아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남진 정책을 펼치던 장수왕이 고구려의 도읍으로 되었다. 맞죠? 원래 이제 고구려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국내성이었죠. 국내성이었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면서 남진 정책을 써서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죠. 영토 확장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이때 이제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고 견제하게 되고 결국은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결국 한성을 잃고 한강 유역을 잃고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 삼국시대 공부하시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서경 내용 맞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임진왜란 한때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왜군으로부터 탈환하였다. 맞습니다. 평양 탈환 있었죠.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반격이 시작됐던 곳이죠. 자, 2번도 맞고요. 3번 조선 후기에 청나라와의 대무역을 전개하던 만상의 근거지다.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 사상을 여러분들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청나라의 대무역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사상이 만상 맞습니다. 이 만상은요, 근데 의주입니다. 의주 만상. 여러분들 아주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의주 여기를 근거지로 삼았던 사상이 바로 만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되려면 조선 후기 청나라와의 대무역을 전개했던 어느 정도 담당했었던 유상의 근거지였다. 유상은 뭡니까? 평양 유상입니다. 평양 유상. 우리 이제 사상 중에서 좀 약간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사상 중에 한 명인데 하나인데 그 사상 평양 유상 같은 경우도 청나라와의 대외 무역을 어느 정도 전개했었다는 의미에서 만약 유상의 근거지였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상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나머지 4, 5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어디입니까? 대동강 유역을 거슬러 올라갔던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아주 깽판을 부렸던 그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그때 이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가 화공작전 뗏목에다가 이제 지푸라기에 이제 불을 붙여갖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 띄워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소실되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요게 근대사하고 또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5번. 일제강점기 조만식 등의 주도로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자, 요거 조만식 나오고요. 물산장려운동이 처음에 조선 물산장려회를 어디에서 조직을 했느냐? 평양입니다. 그쵸? 서경이에요. 평양. 자,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요런 문제 3점짜리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점으로서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만 생각하나요? 제가 볼 때는 어렵지는 않는데 충분히 좀 문제가 상당히 저는 되게 좋다. 이게 상당히 어떤 한국사를 약간 통합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11번 문제. 되게 저는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자, 12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군사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키워드 또 찾아보겠습니다. 뭡니까? 서경을 점령했다고 나왔습니다. 누가 서경 점령했는가?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을 원수로 하여 출진했다. 김부식을 원수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그 원수가 아니고요. 대장이죠, 대장. 예. 김부식이 이제 대장이 돼서 출진했다는 얘기는 요 서경 점령한 놈들을 어떻게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간 거죠. 예. 자, 뭡니까?
요거 사건 핵심 사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하셨다면은 이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죠. 서경천도 운동. 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바로 이 자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사활동, 자, 이 표시된 군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퇴각하는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답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 언제? 누구? 을지문덕.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죠. 살수대첩에서 당시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를 단, 3,000명 정도만 살려서 보냈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후원하면서 당에 맞서 싸웠다. 자,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지원했다. 누굴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선생님, 여기서 질문한 친구가 있어요. 공부 안 한 친구예요. 이런 질문한 친구들. 자, 뭐냐면은 선생님, 신라는 나당연합군을 공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부흥군을 지원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당시 이제 신라가 물론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그 후에 이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를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어떤 야욕을 부립니다. 그 야욕을 부리는 그때 신라가 너무나 당황한 거죠. 너희 우리하고 당나라 너희 우리 신라와 약속관계 있지 않느냐? 모르겠는데. 모르쇠로 나옵니다. 모르쇠 나오니까 이때 신라가 당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군 대표적으로 그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의 어떤 부흥운동을 또 지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2번 같은 경우는 아니죠. 예, 2번은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서경천도와 금국정벌을 주장한 세력을 토벌하였다. 서경천도 그쵸? 예, 맞습니다. 묘청이 이제 당시 지원한 주장했던 거는 뭡니까?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서경이 이제 개경은 이미 쇠했다.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개경은 쇠했고 이젠 서경이다. 새로운 수도로 서경을 옮게 된다. 근데 이게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대위국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때 누가 정부군의 어떤 수장이었던 김부식을 필두로 해서 이제 여기 서경을 장악했던 이 묘청의 어떤 세력들을 처단하는 그게 되겠죠. 자, 이들은 바로 서경천도와서 금국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일까요? 예.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당시 여진족이 엄청나게 이 북쪽에서 성장을 해서 누구를 칩니까? 송나라를 쳤거든요. 그래서 송나라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고 이제 남송이라고 하죠. 남송이라고 이제 여진이 여기에 대해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때 금이 이제 우리에게 4대 요구를 합니다. 예. 4대 요구를 했을 때 이들 묘청 우리는 고구려의 기상,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야. 절대 금에 대해서 사대할 수 없지. 우리가 금은 금수와 같은, 짐승과 같은 나라인데 어찌 감히 사대를 해. 하지만 이 김부식을 필두로 했던 당시 문벌 귀족들은 결국 금나라의 어떤 4대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보수적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금부식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제거하게 되는 거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강동육주 반환을 요구하며 침략한 거란을 격퇴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강동육주는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어떤 외교 담판으로 인해서 이제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거란이 침입을 해오죠.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지 않으니까 이제 뿔난 거란이 또 침입을 해오는데 이때 양규 2차 거란 침입 때 양규 3차 거란 침입 때는 강감찬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귀주 대첩이 있습니다. 귀주 대첩.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개경까지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던 홍건적을 축출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 말 누굽니까? 공민왕 때 모습입니다. 공민왕 때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보면 됩니다. 12번. 꼭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가인물입니다. 가인물. 자, 가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천 송강사 보조국사라고 나왔습니다. 보조국사. 여기 보조국사. 그다음 송강사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요. 1210년 가가 입적하자 왕이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와 함께 감로탑이라는 탑을 내렸다. 이 탑은 1213년에 세워졌다. 이분이 누굴까요? 송강사하고 보조국사 나오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뭡니까? 진울입니다. 진울.
자, 진울. 우리 고려 시대 때 이제 불교계의 쌍벽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고려 중기 때 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는 진울이 있습니다. 쌍벽이죠, 그렇죠? 쌍벽입니다. 두 분 다 이제 통합 운동을 벌였었죠, 그렇죠? 이쪽은 이제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 중심의 선정 통합,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통합 운동을 벌여 나갔다. 그 중에 이제 진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예, 진울 대사, 보조국사 진울의 경우는 자, 무엇을 했냐면요, 수선사, 수선사 결사운동을 펼칩니다. 자, 수선사 결사운동 이게 뭘까요? 당시 이제 불교계가 어느 정도 약간 좀 너무나 좀 약간 타락했다. 좀 타락했다. 좀 약간 좀 이렇게 우리 종교계가, 우리 불교계가 조금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가 먼저 스스로가 좀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정화운동입니다.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정화운동. 요게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입니다. 수선사가 나중에 이제 송강사가 되는 거죠, 수선사. 원래 이제 수선사, 송강사 같은 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진울. 자, 이렇게 진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찾아볼까요? 무예가를 만들어. 자, 무예가는 이제 불교 가요입니다. 불교 가요. 불교 대중화에 힘썼던 사람 누굽니까? 원효입니다.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통일신라죠. 예, 그다음 두 번째 화엄 일승 법계들이죠. 화엄 사상. 자, 화엄 사상 나오면 역시 통일신라 누굽니까? 원효가 또 쌍벽을 이뤘던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승려가 있죠. 누굽니까? 의상이죠. 의상. 옷을 잘 입었던 의상. 네. 자, 원효 의상. 자, 우리가 고려시대 때 불교계의 쌍벽이라고 한다면 의천과 진울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는 원효와 바로 이 의상이 양대 산맥이었다. 불교의 양대 산맥이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3번. 불교 관련 선화를 중심으로 해서 삼궁유사를 저술했다. 이분은 이제 고려 후기 때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일련. 삼궁유사. 일련.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자, 4번이 제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주 쉽죠? 예. 진울만 알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교관겸수를 내세요. 교선통합의 이론 체계를 마련하였다. 교선통합. 자, 아까 통합 운동했었죠. 진울은 선교통합입니다. 선교통합. 근데 의천은 교선통합.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굽니까? 의천입니다. 의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의천 같은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각국사 요거 내면 의천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왕이 어떤 업적?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왕. 자,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노비들을 자세히 살펴서 원래 노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느낌이 오는데, 자, 자, 뭡니까? 요거만 보시라도 여러분들 여기서만 포인트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태조 이래. 자, 태조 이래 공신들이 탄식하고 원망하지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자, 태조라고 하는 게 이제 왕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 천한 노비들이 힘을 얻어서 존귀한 이들을 업신여겼으며 앞다투어 거짓을 꾸며내어 본래 주인이 모아한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뭡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노비안건법. 노비를 눈으로 보고 검사하는 법이다. 자, 이거 언제였을까요? 고려 광종 때입니다. 고려 광종 때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종 때. 자, 광종이 당시 이제 호족 세력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호족들을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게 바로 이 노비안건법이거든요. 호족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어떤 기반이었던 노비들, 이 불법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서 국가에게 유리한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노비들은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닌데 양민으로 풀어주게 되면 국가에다 세금을 냅니다. 또한 국가의 어떤 그런 또 군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노비들은 국가에서 함부로 이제 쓸 수가 없지만 양민으로 됐을 때는 국가에서 또 군인으로 그들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국가의 재정 확충이라든가 뭐 군사력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광종 때의 어떤 이런 업적들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고려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이 광종, 고려 전기에는 광종,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단골이에요. 그건 꼭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오겠네?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광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무반을 보내 여진족을 정벌하여 했다. 자, 요건 이제 숙종 때죠. 고려 숙종 때인데, 요건 이제 누굽니까? 여진족이 이제 윤관 장군이 윤관 장군. 별무반 하면은 여러분들 윤관 딱 떠올리셔야 되죠. 그쵸? 네. 그다음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답니다. 12목 나옵니다. 자, 언제입니까? 고려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성종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이건 누가 제안을 했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제 성종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최승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종 때 누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건의함으로써 유교 통치국가였던 어떤 모습을 자리 잡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았던 이 귀화인입니다. 쌍기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이 쌍기가 어디 있어요? 이 귀화인, 중국 귀화인. 네,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거제도. 광종이 자, 첫 번째 호족들을 길을 꺾기 위해서 첫 번째 노비안거법 실시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과거제도입니다. 무식한 호족들 이제 떠나세요. 예, 이겁니다. 실력을 통해서 인재를 뽑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등제, 그다음에 공복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제 서열화 시키는 거죠. 위계질서를 또 바로잡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광종 때 모습입니다. 광종 때의 어떤 업적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기부의 땅을 수포하였다. 쌍성총관부 공격. 자,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 자, 공민왕. 공민왕 문제로 안 나와도 이렇게 보기로도 자주 나옵니다. 자, 관악진흥을 위해서 자, 국자감에 칠제라고 하는 전문광자를 두었답니다. 칠제라는 전문광자. 고려 중기 때 누가 이 최충이라고 하는 이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이 최충이 구제학당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말 그대로 그 최충의 어떤 그 교육 기관은 사교육이었어. 사교육.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국가에서도 뭐 합니까? 관학진흥, 공교육 강화예요. 요즘도 그런 게 있죠. 사교육이 막 잘 될 때 이제 공교육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뭐 운동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개혁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국자감의 칠제 따라야 합니다. 칠제 7개의 전문 강좌를 두었다. 요건 언제냐면요. 고려 예종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종 때 모습이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글자마다 어린 불심. 자, 어린 불심이라니까 뭐 어리다 이게 아니고요. 뭐 진정 어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불심이었다. 목향으로 피어났다. 목향. 나무의 어떤 향으로 피어나다. 자, 어디에 보관되어 있답니까?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장경판전. 자, 요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경판전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뭐를 보관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자, 불심으로 이기자. 외침을 불심으로 이겨보자고 만드는 게 대장경이죠. 근데 이 팔만대장경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자, 몽고 침입 때 만들어진 겁니다. 몽고 침입. 자, 요게 아서집니까? 몽고 침입 때 만들어진 거다. 팔만대장경. 자, 근데 몽고 침입 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만들었던 대장경이 또 소실됐었죠. 뭡니까?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 때 이제 만들었던 이제 초조대장경이 몽고 침입 때 소실되고 다시 팔만대장경이 이제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팔만대장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제 보관하는 곳이죠. 그렇죠? 상당히 과학적 원리. 그래서 이제 목판을 만났는데 상당히 습도라든가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갖고 팔만대장경이 아주 온전하게 지금 보관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빨리 하루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자소 기억. 제작을 담당하였다. 주자소. 자, 여러분들 주자소 나오면은 뭡니까? 조선입니다. 조선. 자, 언제입니까? 조선 태종 때 태종 이방원 때 이제 주자소, 인쇄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쇄소. 이 인쇄소거든요. 아니죠. 거란은 격퇴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다. 거란 격퇴의 염원을 담았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조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 요거는 이제 거란 격퇴의 염원을 담았는데 몽고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 그리고 몽고 침입에 대비해서 이제 팔만대장경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아니고요.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자, 몽고 침입 때 몽고가 침입한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예. 무신 정권이었죠. 그치. 무신 정권 중에 최씨 정권이었습니다. 최씨 정권. 최우 정권. 그 다음에 최항, 최의로 이어지는 최씨 정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맞고요.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여러분들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왜구가, 자,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였다. 자, 진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들이 해안에 상륙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아, 이 나쁜 썩을 놈들. 그쵸? 예. 나세, 심덕부, 최무선, 뭐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나오네요. 자, 최무선. 야,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꽂히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진포 1위로 최무선이 만든 화포 나오죠. 화포. 누가? 화포. 이제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배를 불태우자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가렸다. 자, 최무선, 화포, 진포입니다. 자, 최무선이 화포를 사용해서 진포에서 왜구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게 바로 이 시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구가 나오니까 자꾸만 이제 조선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 개념 강의, 여러분들 개념 정리한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라고 했었죠. 홍건적도 물론 당시 이제 홍건적도 침입도 많았었지만 왜구의 침입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공민왕 때는 거의 뭐 110건 정도, 110건 정도가 있었고요. 우왕 때, 거의 고려 말이죠. 끝에 가서는 이제 뭐 거의 뭐 300건에 이르는 그런 왜구의 어떤 침입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최무선이 이제 원나라에 가서 가져온 이 화포를 가지고 배워온 거죠. 그래서 화통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화포를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쓰였던 게 바로 진포 싸움입니다. 진포 싸움. 이때 왜구 500척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바로 이게 우왕 때거든요. 이게 138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왕 때인데 바로 이제 고려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떠올리신다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7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 다 나오네요. 예. 요즘 뭐 고급이 상당히 다 나왔어요. 모든 게. 자, 봅니다. 미운 삭제하라는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반정으로 전국 공신이 된 사람들 가운데 공이 없으면서도 공신으로 이름을 올린 자가 많사옵니다. 그들을 훈적에서 삭제하고, 자, 훈적에서 위훈이 뭡니까? 거짓된 공훈이에요. 위가 이제 거짓된 공훈을 어떻게 합니까? 삭제하시옵소서. 얘가 누굴까요? 조광조겠죠. 조광조. 예, 조광조. 살인파의 거두여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살인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조광조입니다. 이 왕은 누굴까요? 중종입니다. 중종. 중종이 되겠죠. 자, 바로 이제 조광조가 요 중종에게 위훈 삭제하라, 위훈 삭제해달라라는 내용을 건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요 시기 이후에 어떤 모습입니다. 요 시기 이후에,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자의 난 나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 정도전이 제거되었다. 자, 왕자의 난이 제거되었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이 제거되었다. 요거 이제 1차 왕자의 난이죠. 1차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배다른 동생이었던, 자, 동생이 이제 세자 자리에 오르자 여기 이제 뿔난 이방원이 당시에 이제 국가는 왕이 다스려야지, 신하들에 의한 정치가 돼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공신들을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세자로 채뜨던 자기 이복 동생을 또 죽이는, 이게 바로 이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실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성산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자, 성산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뭡니까?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신하의 의리를 지키는 사육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성산문입니다. 당시 단종을 패하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죠. 계우정난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이런 상황, 단종이죠.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결국은 처형됐던 그 인물이 바로 성산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일까요? 이거는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수양대군이 결국은 단종을 패하고 이제 세조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세조 때 얘기입니다. 3번.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사화가 일어났다. 자, 조의제문. 자, 뭐냐면요. 김종직이라고 하는 이 살인은 언제 등용이 되냐? 성종 때 이제 등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김일손이라고 사관이 사초는 이제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초에다가 이 김종직, 스승이었던 김종직 조의제문을 실어버려요. 조의제문. 의제를 슬퍼한다. 조가 이제 슬퍼하다 조자거든요. 의제.
의제는 누구냐? 바로 이제 당시 이제 조카인 의제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그 항우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조의제문이란 글이 당시에 그거를 누구에게 빗대어서 바로 단종을 패하고 왕이 올랐던 바로 세조에 빗대어서 이런 내용들을 사초에다 실은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거 언제냐면 연산군 때거든요. 연산군 때. 연산군이 당시 이제 훈구파에 때 이국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일러 바친 거죠.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그 김일손이라는 자가 이 조의제문을 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신의 할아버지를 지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욕되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이때 이제 이걸 빌미가 돼갖고 사화가 그렇죠.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었죠. 이게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이때 이제 그 사관이었던 김일손은 능지처참, 그다음에 김종직은 이제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관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또 토막을 내는 또 부관참시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자, 요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오사와. 자, 무오사는 이제 이 전이죠. 예. 자, 도학 정치를 주장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가 제거되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학 정치. 자, 대표적인 이제 조광조는 이제 살인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뭐 소격서 폐지, 성리학이 절대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격서 폐지, 향약 실시, 혈량과 실시, 그러면서 이제 살인들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위훈삭제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구파들이 이 조광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바로 그게 이제 주초위왕이라는 거죠. 주초위왕의 사건을 만들어갖고 요 조광조를 비롯한 그 살인들을 제거한 요게 바로 이제 무슨 사화? 예, 기묘사화. 조광조 아주 기묘하게 제거되는 그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패비훈 씨 사사 사건이 전반에 알려져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사화냐면요. 갑자사화. 갑자전에 있었던 갑자사화. 예, 갑자사화. 엄마 원수 갑자. 자, 그렇죠? 패비훈 씨 당시 연산군의 어머니거든요. 예. 자,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이 나타난 시기에 지방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가 소멸되어갔다. 요 문제 잘 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딱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향부곡소 나오면서 요 소멸을 못 보면 소멸을 못 보고 향부곡소 나오니까 고려.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향부곡소가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 갔다요. 자, 향부곡소가 완전히 소멸된 건 고려시대까지는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양인이지만 천민의 대우를 받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세금의 부담이 매우 컸었던 이 향부곡 소민들 이들이 소멸했다. 이건 조선입니다. 조선의 지방 제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보면 조선이지 않습니까? 고려는 5도 양계입니다. 다릅니다. 보면요, 자, 각도의 안차사를 보내어 지방행정을 감당했다. 이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 5도죠, 5도. 5도 양계 중에 5도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 행정구역도 5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방호족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심관을 임명하였다. 이것도 역시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심관. 호족 견제책으로서 이제 사심관 제도를 쓰게 된 거죠.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뒀다. 이건 언제죠?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자, 4번. 향리가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자, 잘 안 보이는데 격화된 겁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향리라고 한다면 이제 고려시대로 한다면 이제 원래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예, 이 호족이었던 향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고려시대 때는 중앙집권 체제가 완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기의 어떤 실질적 어떤 행정 업무, 실질적인 어떤 세력을 키워 나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 이제 중앙 집권 제도가 완비가 되면서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그런 어떤 보좌관으로서의 임무로만 맡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고려 시대보다 격이 좀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어떤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같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혈이 더 많았어요. 이것도 역시 고려입니다. 고려. 조선 같은 경우는요, 속현이 이제 다 사라지고요. 모든 게 다 군현으로 이제 통합이 돼버리죠. 군현으로 다 통합이 돼버립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이제 사실 이번 27회 어떤 가장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암기하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사이 문제를 많이 나와요. 사이 문제. 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나 사이에 어떤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서인이 역모를 고발하여 허적과 윤유 등이 처형되고, 자, 허적 나옵니다. 허적. 예, 윤유 나오죠. 수많은 난민이 관직에서 쫓겨났다. 당시 허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왕실의 물건을 사사로이 쓴다라고 해서 이제 서인들이 역모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난민들을 쫓아내는 요 사건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경신왕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거 지우고요. 경신왕국, 경신황국이 되겠습니다. 경신황국. 여러분들 황국 공부하셨죠? 예. 환국, 환장하겠다는 뭡니까? 환장, 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황국,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일당전제화예요. 한 당이 다른 당을 완전히 찍어 누르고 눌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숙종 때 발생하죠. 숙종 때. 숙종 때. 숙종이 이제 왕권 강화를 꾀한다는 입장에서 한 당에게, 그쵸? 붕당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한 당에게 그 정권을 몰아줍니다.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 끌어올려 줄게.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희들 밀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왕권 강화를 해서 이렇게 붕당 정치, 자신에 따라서는 자신은 탕평 정치죠. 탕평 정치. 탕평 정치라는 어떤 그 명목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이런 황국이라고 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황국, 경신왕국이고요. 자, 나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남인 대신들의 관직이 삭탈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으며,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인현왕후가 복원되었다. 자, 숙종의 연인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합니다. 숙종의 연인들. 자, 숙종의 연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연인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현왕후. 그쵸? 숙종의 갭입니다. 중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희빈, 희빈장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빈최 씨가 있습니다. 숙빈최 씨. 자, 숙빈최 씨 같은 경우는 출신이 약간 좀 천하죠. 예, 저는 뭡니까? 숙빈최 씨. 예, 무수리 출신이에요. 무수리. 이거 무수리 출신이다. 무수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수리는 뭐냐면 궁녀들 수발을 드는 궁녀보다도 그 밑에 있는 약간 좀 천민 출신, 천민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술입니다. 자, 숙종이 이제 숙종들의 연인인데 인현왕후는 이제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제 경종이 됐죠. 자, 요러면서 이제 숙종이 당시 이제 희빈장 씨를 품고 가죠. 품고 가면서 이제 희빈장 씨 이제 윤에 대해서 원자의 이제 명호를 씌우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서인들이 방해합니다. 예, 서인들이 방해합니다. 당시 이제 원자의 명호를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 남인들은 찬성을 합니다. 남인들은 이 희빈장 씨에게 붙어요. 근데 서인들은 반대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인현왕후께서 어여빨리 자식을 낳으시면은 그분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자, 요거 제가 중간 잠깐 좀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자, 인현왕후 봉이된 거 이거 뭘까요? 예, 갑술왕국이죠, 갑술왕국. 자, 경신왕국과 갑술왕국 사이에 어떤 왕국이 있었을까요? 요 사이에 있었던 왕국은 뭐였을까요?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기사왕국. 자, 잠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경신왕국 때는 남인들이 서인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당했다가, 자, 기사왕국 때 기사회생을 합니다. 남인들이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바로 이 희빈장 씨를, 자, 희빈장 씨의 그 아들이었던 윤을 이제 원자로 이제 책봉하는 세자로 책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뭡니까? 남인들이 누굽니까? 다시 서인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서인들이 상당히 또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기사왕국이고요. 다시 숙종이 또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켜버리죠. 이때 기사왕국 때는 인현왕후를 폐위시켰다가 다시 조강지처가 좋더라 라고 하면서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고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사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희빈장 씨가 죽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 되죠. 요게 이제 갑술왕국 때입니다. 이때 다시 인현왕후를 지지했었던 서인들이 남인들을 완전히 이제 몰락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서인들은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 나눠진 건 아니고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질 때는 바로 이 경신왕국 때입니다. 경신왕국 때. 이때 남인을 쫓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남인들을 강경하게 할 것인가, 온건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강경파들, 온건파들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도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사왕국. 자, 요거와 관련된 건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서인이 축출됐습니다. 바로 기사왕국 때 바로 이 윤을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했습니다. 네. 자,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자,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피해를 입은 거. 자, 이걸 통해서 동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렬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들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누르고 전국을 주도했다. 자, 요건 언제입니까?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하지만 광해군이 폐위됨과 함께 북인들도 완전히 정치 무대에서 정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북인들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서인과 남인이 주차례 거치 예송을 전개했다. 이건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현종 때 효종과 이제 효종비가 죽었는데 이제 당시 이제 계비였던 할머니였던 이제 대비 마마가 상복을 얼마 입느냐에 따라서 두 차례 거쳐서 예송 논쟁을 또 벌이기도 했었죠. 자, 5번 소론의 지지를 받은 희빈장 씨 아들이 왕으로 즉위 되었다. 자, 이거는요 이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갑술왕국 끝난 이후에 결국은 이 아들 윤이 희빈장 씨 아들 윤이 왕으로 즉위되죠. 그 이름은 누굽니까? 경종입니다. 하지만 경종은 몸이 너무 약한 나머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후사도 없습니다. 그 후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또 야사가 전해지는데 희빈장 씨가 이제 사약을 사사 받을 때 그때 이제 아들 윤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아들 윤 그 생식기 부분을 너무나 강하게 만진 나머지 이제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어떤 야사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5번. 자,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우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들 딱 보니까 뭐 이 나오네요. 누굽니까?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예, 보부상. 우리들은 짐을 메고 다니면서 짐을 메고 다닌답니다. 보찜상인 등찜상인 해갖고 얘네는 누굽니까? 보부상. 자, 보부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시전에서 영업하며 금난적권을 행사했다. 이게 누구예요? 시전상인이 시전상인들. 시전상인들은요, 남들 점포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점포 세금을 또 국가에다 또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만큼 난전들, 우리 이 주변 상권을 어지럽히는 이 난전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해서 얻었습니다. 금난 정권을. 그래서 난전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난전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노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노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정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시전 상인들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거든요. 하지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난전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들에게 줬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정조 때, 조선 후기 정조 때 이제 통공 정책이 발효되면서 결국은 금난 정권이 폐지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번 아니고요. 상단의 형성의 지방장실을 돌아다니며 활동을 했다. 자, 요건 딱 2번이네요. 정답이 2번이네요. 자, 보부상들은 워낙 또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잘 구성되어 있던 하나의 또 상인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상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 공가를 받아서 관청에서 필요로 한 물건을 납품하였다. 공가를 받아서 자, 이거는 뭘까요? 이제 대동법 이후에 나타난 상인들, 그렇죠? 바로 공인들 얘기합니다. 공인들. 공인들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상당히 공헌을 했던 인물이 상인들이죠. 자, 포고에 자리 잡고 중개, 자 누군가를 상인들까지 이어주는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숙박 등의 영업을 하였답니다. 이건 뭘까요? 객주라든가 여각이 되겠습니다. 여각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강을 무대로 세곡 수송과 곡물 도매업을 종사했다. 저거는 뭡니까? 주로 선상들입니다. 선상들인데 요 선상 중에 대표적인 상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 경강상인이죠. 경강상인. 운송업을 담당하면서 한강을 주무대로 해서 운송업을 담당했었던 경강상인이 대표적인 5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번의 정답은요.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